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행정학도를 위한 공공경제론 2023 제7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부터는 시장 실패의 구체적인 내용인 공공재, 외부 효과 이런 것들을 한 주에 하나씩 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은 공공재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재의 정의, 특성, 그 공공재의 유사, 비슷한 재화인 클럽재, 공유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공재에서 나오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관련돼서 가치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공재와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의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공공재 그러면은 정부가 만드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학문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공공재는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두 가지 특성을 지녀야 돼요. 비경합성과 배제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큰 특성을 가진 재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정부가 만든다고 해서 다 공공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학을 공부하고 공공경제론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 예? 정부가 만드는 것이라고 해서 다 공공재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경제학 사전에 보면 공공재의 정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유재, private good에 대립되는 것으로서 그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공급은 불가능하고 투표를 통한 의사결정의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만 공급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예를 들면 경찰, 국방, 소방, 공원, 도로, 교육 이런 것들이 공공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키 컨셉을 보면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게 뭐예요? 시장 실패잖아요.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소비자들의 선호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왜 드러나지 않을까? 이것을 저희와 함께 배우는 게 제 7장입니다. 영어로는 public good. A public good is often, though not always, underprovided in a free market because its characteristics of non-rivalry and non-excludability mean there is an incentive not to pay. 그래서 인센티브가 작동되지 않는 그 특성이 뭐냐? non-rival, 비경합성이라는 거하고 non-excludability, 배제 불가능성이라는 것이죠. 이거 하나씩 때려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재 이렇게 이야기하면 private good, 또 public good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재는 생산적인 측면에서 한 사람 또는 한 집단을 위해 생산되는데 중요한 건 특징이 소비될 때 소비적인 측면에서 집단 구성원이 함께 하나만 있어도 함께 소비하는데 문제가 없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럼 소득 분배라고 소득 재분배라고 하는 거는 공공재인가 서로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도 시장에선 공급되지 않고 이것도 일종의 비경합성, 배제 불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공공재로 볼 수도 있고 전통적인 미시경제학자들은 이것을 공공재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소득 분배도 공공재다 이렇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생산한다고 해서 다 공공재인가? 정부가 만들어내는 주택, 또 공공의료, 보건소 있죠. 그 다음에 수돗물, 이런 거 공공재일까요? No입니다. Absolutely no. 절대적으로 이 주택, 의료, 수돗물은 사용재예요. 하지만 공공적 특성,
아까 이야기한 비경합성이나 배제 불가능성이 아니라 함께 써야 되는 이걸 유니버설 서비스라고 하는데 인간에게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이런 재화나 서비스이기 때문에 국가가 해주는 것이지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공공재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이쪽 개인이 사용하는 거는 private good이라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반대말은 bad예요, bad. 나쁜 것, 공공악이라고 하죠. 범죄나 부패, 환경오염 등에 대해서는 공공악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공재의 특성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비경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합이라고 하는 거는 경쟁,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가장 큰 특징이 시장에서는 경쟁이 일어나요. 누가 잘하나. 짜장면을 만들어도 누가 잘 만드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누가 좋은 물건을 사나. 이런 경쟁의 속성이 있는데 이 잘 돌아보면 어떤 것들은 경쟁이 일어나지 않더라 이거예요. 소비자가 늘어나더라도 기존 소비자들의 소비량이 줄지 않는 것. 한계 비용 제로라고 하는데 이 여러 명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줄을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넉넉하게 있으면 전혀 내가 그걸 쓰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경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냥 뭐 내 차례 돌아오면 내가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소비자들끼리 경합하지 않는 특징이나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소비를 위해 더 좋은 가성비 경쟁을 하죠. 우리는 남들이 사가면 내가 내 거 없어지니까 얼른 가서 줄 서잖아요. 그런 컴피티션이라든가 컨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국방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1년에 50조 원을 쓰는 대한민국 국방이라고 하는 거는 5천만 명의 국민이 함께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국방을 먼저 쓰려고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를 위한 경쟁이 필요 없다. Non-rivalry. This means that when a good is consumed, it doesn't reduce the amount available for others. 내가 뭐 이걸 조금 가져간다고 그래. 피자 같으면은 8쪽이 나오면 내가 한쪽 먹으면 다른 사람 먹을 게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국방은 내가 국방의 어?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혜택이 줄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샘플이 나오면 benefiting from a street right doesn't reduce the right available for others, but eating an apple would. 사과 하나 먹으면 다른 사람은 그만큼 못 먹는 거지만 가로등에서 불이 비추고 있으면 내가 가로등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주는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합이라고 하는 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경제 원리의 가장 중요한 컨셉이 경쟁입니다. compete. compete의 명사형이 competition. 그렇죠? contest란 말도 쓰고 contend란 말도 다 경쟁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경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많아지면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경쟁이 일어나면 자동차 막혀버리잖아요. 그런 걸 congestion이라고 합니다. 혼잡이라고 해요. 한계 비용 제로라고 하는 마지널 코스트 제로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 하나를 더 사용할 때 내는 비용이에요. 내가 짜장면 한 그릇 먹었어요. 또 한 그릇 먹고 싶어요. 그러면 10,000원어치 더 내야 되잖아요. 이게 한계 비용이에요. 한계 효용만큼 한계 비용을 내야 되는 거죠. 무엇인가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 만들 때 100원 들었으면 또 하나 만들 때 100원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한계 비용 100원. 그러나 어떤 것들은 한계 비용이 제로인 것도 있어요. 제로 마지널 코스트 소사이어티 이런 표현도 쓰는데 우리 컴퓨터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한 상황 속에서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음악이라든가 영상, 뉴스, 지식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이 추가적으로 한 명 더 소비한다고 해서 그만큼 돈을 더 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장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 더
먹는데 비용을 안 내도 된다. 그래가지고 한계 비용 제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원에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원에 가보면은 내가 처음 일바로 갔어요. 첫 바다로 갔으면은 공원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 여기는 경쟁이 없죠. 그러나 주말이 되어서 한 1,000명이 그 공원에 가서 자리를 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경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공원은 처음에는 경쟁이 없다가 점차 경쟁이 심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혼잡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잡이 일어나는 재화는 클럽제. 그러니까 혼잡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원권을 딱 발행해가지고 회원이 아닌 사람은 들어오지 마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혼잡 비용을 제거하는 클럽제, 회원제 재화라고 이렇게 불러요. 두 번째 특성인 제, 배제 불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제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화를 소비하는 대상에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짜장면 가게 갔는데 짜장면 값을 안 낸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짜장면을 안 주면 돼요. 그렇죠? 돈 안 낸 사람은 배제시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돈을 안 냈는데도 그것을 쓰는 거를 배제시키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가를 치른 사람만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야 돼. 즉, 공짜가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 그래서 이거를 비배제성이라고, non-excludability라고 하죠. This occurs when it is not possible to provide a good without it being possible for others to enjoy. For example, if you erect a dam to stop flooding, you protect everyone in the area, whether they contribute to flooding defense or not. 여기 댐을 하나 짓는데 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혜택을 보게 돼요. 돈을 낸 사람이든 내지 않은 사람이든. 그러나 시장 경제가 돌아가려면 공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안 낸 사람들은 이 댐에 대한 혜택을 받으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non-excludability, exclude, 제외시키는 거죠. excludable, 제외시킬 수 있는, excludability, 제외시킬 수 있는 능력이 none,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exclude, exclusion 이런 개념을 여러분 아시고 보통은 우리나라의 소유권 제도를 통해서 이거 돈 낸 사람 내 거니까 나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죠. 그러나 어떤 것들은 배제가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언제 배제할 수 없는가? 배제시키는데 너무너무 비용이 많이. 예를 들면 공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공원은 낸 사람들이 공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돈을 낸 사람만 공원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국립공원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배제시키려면 돈 안 낸 사람들 배제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철조망을 다 치면 돼요. 철조망 다 둘레치고 문에다가 자물쇠를 잠그고 자물쇠 비밀번호 잠그고 그다음에 돈 낸 사람만 그 비밀번호를 주든지 자물쇠를 주면 배제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그 배제의 비용이 너무 크면 쉽지 않은 것이죠. 국방 서비스 개성 예를 들는데 대한민국 국방 하나에 50조짜리 하나가 돌아가고 있어요. 저 남쪽 제주도부터 휴전선까지, 백령도부터 독도까지 전 국토 5천만 명을 지키고 있는데 여기 돈 안 내고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죠?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은 지금 공짜로 국방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죠. 공중위생, 여름이 되면 병균이, 세균이 들끓어가지고 붕 방귀 뀌는 오토바이가 다니면서 쫙 그렇게 공중위생 그걸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도 다 돈이죠. 공짜로 하겠어요. 돈으로 하는 건데 그것도 세금을 안 낸 사람 입장에서는 공짜로 이용을 받게 돼요. 옛날엔 등대를 예를 들었어요. 바닷가에 이 등대를 내가 설치했어요. 어? 그래서 이 등대를 설치한 건 나니까 나만 이용하면 좋겠는데 저 먼 데서 돈 안 낸 사람도 등대가 다 보이네. 그러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공짜로 이용하는 것이죠. 반면
요즘은 옛날 같은 그런 불빛 등대가 아니고 요즘은 다 내비게이션으로 하기 때문에 요즘은 다 기계 장치와 어? 그돈 안 낸 사람은 배제할 수 있죠. 그러나 옛날 이야기로 돌아가면 등대 하나 딱 설치하면 돈을 안 낸 사람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x2 매트릭스를 보세요. 이 X축에는 excludable, non-excludable이 되어 있고요. 세로축 Y축에는 rival, non-rival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사고 파는 사용제, private good, 옷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꽃이라든가 이 볼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private good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excludable, 돈 안 낸 사람 쓰지 마, 내 거야, 쓰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rival, 내가 빵을 먹으면 다른 사람 못 먹어요. 라이벌이 있는 거. 먼저 라이벌이 있다는 거는 경쟁을 해서 내가 먼저 그걸 차지해야 되는 거. 근데 이 public good, 오른쪽 끝에 오하기에 보면은 비경합성, 비배제성이 작동하는 air, news, sunshine, 어? 국방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누구도 돈 안 된 사람 제외시킬 수도 없고 굳이 뭐 내가 빨리 가서 줄 서서 먹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 제안은 public good이라고 한다 이거죠. public good 위에 있는 common good은 뭐냐? 원래는 common pool resources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mines 광산이에요. fishery 어부가 어장, forest 숲 같은 거는 함께 사용하는데 함께 사용하는데 이 사람들 너는 돈 안 냈으니까 지금 고기 잡지 마 여기 와서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서해바다 중국민들이 계속 와서 하잖아. 우리 영토에 와서. 그런 것들 배제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런 것들은 그냥 함께 쓰는 재화라고 해야죠. common good. 좌하기에 나오는 club good. 이건 뭐예요? 이 배제는 가능한데 라이벌이 없는. 원래는 이제 퍼블릭 굿에 해당했는데 점점 컨제스천이 생기니까 혼잡이 생기니까 야 여기 여럿이 함께 쓰면 혼잡이 생기니까 좀 편하게 쓰자 가지고 회원제로 가는 것이죠. 케이블 TV, 프라이빗 파크스, 시네마스 우리 뭐 요즘 넷플릭스로 보잖아요. 그거 다 요즘은 어떻게 돼요? 돈 안 낸 사람은 익스클루더블 배제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하나 추가로 쓰는데 돈은 안 들어요. 이게 경쟁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재화와 용역을 분리하면 크게는 프라이빗 굿과 퍼블릭 굿으로 나뉘고 광의의 퍼블릭 굿에는 커먼 굿, 공유재와 클럽제도 들어간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클럽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살아가는데 이거는 시장에서 막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회원권을 사는 거죠. 골프 회원권, 헬스 회원권, 콘도 회원권. 가지고 이 골프장도 가보면 첫 바다로 가서 보면은 넓고 아주 좋아요. 누구나 와서 쳐도 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나 사람들이 많아지면 여기도 경쟁이 생기고 복잡해진단 말이죠. 내가 좀 편하게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원권을 발행해서 하루에 20팀 이상은 받지 말자. 이렇게 해버리면 회원권이 높아진 진입 장벽이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경쟁이 사라지죠. 경쟁을 없애기 위해서 회원권을 파는 것이죠. 근데 이 회원이 많아지면 뭐라고 해서 회원이 많아지면 혼잡이 증가해요. 고속도로 생각해 보세요. 평일날 고속도로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빵빵 뚫려요. 그러나 주말이 되거나 명절이 되면 얼마나 막힙니까? 그죠? 그러니까 회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소비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때부터 혼잡이 시작되는 그래서 그 혼잡을 없애기 위해서 회원권을 발행하는 이런 제도는 클럽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회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가? 회원이 너무 많으면 회원권이 의미가 없어요. 회원권 값이 뚝 떨어져요. 회원이 너무 적으면 회원권 값이 엄청 비싸지죠. 그래서 비싼 미국의 골프장 이런 것들은 완전히 프라이빗 해가지고 1년에 몇 번밖에 안 치는 그런 골프장도 있어요. 그 대신 얼마나 그 회원권이 비싸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회원이 얼마큼 될까? 여러분 앞에 다니면서 헬스클럽 보시고
이런, 콘도 가서도 콘도 회원수가 너무 많아지면 예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이 클럽제에서 회원수가 제로 한 명만 있는 거 독점이죠. 그건 소유권이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클럽제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커먼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공유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공공재 가운데, 광의의 공공재 가운데 소비는 경합적이나 배제에 따른 비용이 과중하여 배제의 원칙이 적용되기 어려운 재화. 예를 들면 천연 자원이나 희귀 동식물, 녹지, 국립공원, 하천, 공공시설 따위를 우리는 공유재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the legal right taking a profit in another's land in common with the owner or other land jointly owned used especially for pasture. 원래 이거는 이제 공유지에 대한 개념이에요. 함께 쓰는 푸른 초장, 목장인데 함께 쓰는 목장 그런 것들을 공유지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이 공유지의 특성은 어떻게 되면은 이 경쟁이 조금 일어나요. 왜냐하면 내가 풀 뜯기는 만큼 다른 사람들은 못 뜯기니까. 그러나 배제하려면 너무 큰 비용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함께 쓰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강물의 공동사용, 바다 어장의 공동사용, 지하 광물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특징은 배제하는 비용이 너무 들어가지고 돈 안 내는 사람 배제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돈 안 내고 가서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소비에 있어서는 경합적인 특성이 발생해서 먼저 가면 좋은 걸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물을 작물 사용을 둘러싼 요즘 이제 여름이 되면 가뭄이 심한 때요. 산불도 나오고 그러는데 예? 참 물싸움이 많습니다. 저 위에서 물을 다 끊었으면 옛날에 천수답이라고 그러죠. 밑에 노는 물을 댈 수가 없어요. 농사짓기가. 그러니까 경합적으로 소비하는 것이죠. 어장 사용도 마찬가지고 서해 바다를 두고 중국과 우리나라가 끝없이 싸우는 이유죠.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 문제도 중요한 공공 갈등의 문제라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tragedy of commons라고 하는 공유지의 비극 개념을 꼭 아셔야 돼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푸른 초장이 the commons예요. 여럿이 우리 함께 쓰기로 했어요. 근데 20마리의 소가 들어와 있어요. 그때는 뭐 나름 함께 쓰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플러스 20마리가 더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저 초록색 풀밭이 뭐가 됐어요? 황무지가 됐어요. 모래밭이 된다 이거죠. 풀을 다 뜯어먹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커먼스, 함께 쓰자고 하는 거는 우리 함께 이익을 보자 하고 커먼스를 만들었는데, 공유지를 만들었는데, 모두 다 쓸 수 없는 저런 황무지가 돼버리는. 우리 실제 공공에서 함께 쓰자고, 여러분들, 어? 공중 화장실에 휴지 보셨어요? 휴지? 함께 쓰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이익을 최대한 누리려고 화장지를 팍팍 했었어요. 그죠? 이 소를 뜯기면서 공유지가 유지되려면 각자 양심에 따라서 오늘은 한 시간만 뜯겨야지 다른 사람들 뜯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야 내가 안 하면 다른 놈들이 다 할 거야. 이런 악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게 현상이에요. 그래서 공공 부분이 관리하고 있는 곳에 가보면 다 더럽고 쉽게 마모되고 그렇게 돼요. 저 바깥에 있는 자전거 제가 자전거 타는데 타슈하고 예를 들면 이 카카오 자전거 생각을 해보세요. 카카오는 프라이빗이고 타슈는 대전시에서 하는 공용 자전거란 말이죠. 어떤 게 더 보상이 잘 나겠어요? 타슈가 더 많이 나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 물론 착한 사람들이 모여 살면 사실은 공유 자전거가 더 안전하게 관리될 수도 있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경제학의 배경은 인간은 self-interested man, 인간은 이기적인 인간이다. 이런 걸 가정하고 살기 때문에 트레저디 오브 커먼스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공동체주의자고 사람들이 착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트레저디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공유제를
잘 만들어 놓고 서로가 양심껏 잘 사용한다면 트레저디가 아니라 pleasure, 기쁨, 함께 쓰는 기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학교 앞에도 식당을 낸다면 공유 부엌이라고 그래가지고 함께 쓰는 부엌을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들 자취하는데 집에서 밥 해먹기 귀찮잖아요. 그리고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공유 부엌에 나와가지고 자기 냉장고 딱 섹터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제가 그러잖아요. 인생은 의미 있고 재미있게. 그렇게 살려면 공동체 속에서 사는 게 좋거든. 그러니까 집안에서 프라이빗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되 그게 싫을 때는 나와가지고 같이 라면 하나를 끓여 먹더라도 나와서 같이 끓여 먹는 그런 공유 부엌형 그런 식당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의 반대 이론이에요. 비극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함께 쓰는 물건이 가지고 오는 기쁨이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고 화장실도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면 화장실 뜯어갈 때도 조금 남았어요. 아우, 나 다음 사람 써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한 칸 더 남기고 내가 딱 쓸 만큼만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런 깨끗한 양심이 작동되는 사회가 가능하다고 믿는 어떻게 보면 저는 낭만주의자인데 아무튼 이런 공유주의의 비극이란 이런 개념과 반대되는 세상을 저는 꿈꾸고 있다. 영어로 된 거 읽어보세요. The tragedy of commons theory assumes that when making decision, people take the course of action that maximize their own utility. 자기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할 때 이런 공유주의 비극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한번 제가 이제 이 강의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다 읽고 이게 영어 공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 푸른 초장이 황무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 설명한 게 트레저디 오브 카먼스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임 승차까지만 하고 앞쪽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임승차라고 하는 것은 차비를 내지 않고 차를 타는 것을 무임승차라고 그래요. 프리라이딩이라고 그러죠. 경제적 이득은 얻지만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것. 이거는 왜 발생할까? 공공재의 비배제성 또 비경합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Free ride, a benefit obtained at an other's expense. 돈은 딴 사람이 내고 나는 이익을 보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죠. 사실은. Without the usual cost of effort. The state university offered him a free ride for all 4 years of college. His football scholarship would cover tuition, room, and board, and other expenses. 이럴 때 free ride라고 하는 걸 쓰는데 free ride라는 거는 이 차를 타면 차값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차값을 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말해요. 여기 사람들 보세요. 베네핏이 있어요. 베네핏 밑에 베네핏이 있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시장경제 원리라 공짜가 없으니까 그 컨트리뷰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세 사람은 co-operators 그래가지고 나 이익을 베네핏을 봤으니까 나는 청소도 하고 컨트리뷰션을 해야 돼요. 근데 오른쪽 두 사람은 프리라이더예요. 혜택은 혜택대로 받지만 돈은 안 내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죠. 인간들은 늘 프리라이딩 하길 바래요. 여러분 어? 조별 과제 5명이 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프리라이더가 있게 돼요. 눈치 보면서 자기는 일을 안 하면서 전체 점수는 좋은 점수를 받아가려고 하는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의 어? 노력을 빼앗는 것이하고 똑같죠. 이게 불공정한 사회죠. 그래서 이 무임승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공재는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는다. 이게 결론이에요. Free rider problem. The public good has a classic free rider problem because public goods have two characteristics. Non-excludability. You cannot stop anyone from consuming good. Non-rivalry. Benefiting from good or service does not reduce the amount available to others. 이런 두 가지 특성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되고 이 특성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뭐예요? 정부가 등장해서 돈 안 내는 사람 강제로 돈을 내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죠. Government intervention can potentially lead to a more efficient outcome. 그래서 강제력을 동원해서 세금을 걷고 군대도 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반면에 실제 경제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실제 사람들 마음속에 그렇게 이기적인 마음만 있느냐? 아니에요. 사람들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전적으로 프리라이더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겠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하는 것이 Laboratory Experiment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를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임승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즉 돈을 안 내고 그걸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돈을 내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강제성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사람들 마음을 이기적인 마음을 바꿀 수도 있어요. 착한 마음으로 또는 중립적인 마음으로 대가를 내야지. 그래서 이 정부의 강제성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우리가 공공경제론에서 배우는 정부론이고 자발적 협상. 우리 모여보자. 이거 우리 더 필요한 거 알잖아. 우리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자. 이게 코우즈의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쪽을 좀 꿈꾸는 거예요. 자발적 공동체를 만들어서 굳이 음, 안 하면 감옥 보내는 이러한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고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우리 공공의 문제, 무임승차의 문제도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오다 보니까 좀 이걸 두 개로 나누기가 좀 많을 것 같아서 그 뒤에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번에 다 해. 이번은 좀 길지만 다 해치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치제, 메리굿이라고 하는데 가치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가치가 있는 재화나 서비스예요.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가치제라고 한다. 학교 급식, 의무교육, 저임대 주택 따위가 해당이 됩니다. 기본주택, 기본소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다 이제 기본적으로 가치, 사회적으로 함께 쓸만한 가치가 있다. 내셔널 미니멈 또는 유니버설 서비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가치제를 merit good 이렇게 표현을 해요. A merit good has two characteristics. People do not realize true personal value. 진짜 이것의 가치를 잘 몰라요. 예를 들면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교육은 본인은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자격증 따고 학점 따고 학위 따려고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이것이 범죄를 줄여줘요. 교육을 많이 시키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usually this good also have positive externality. 이것을 하게 되면 자기만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spillover라고 하는데 넘쳐나는 이익을 갖게 돼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회 시장에 맡겨두면 과소 공급, 조금만 공급이 돼요. 교육을 다 사적 시장에다가 맡기면 그 돈 있는 사람들만 교육을 하게 된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게 돼요? 그 사람들도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가치제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이 가치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erit good, demerit good 그러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적 가치가 있는 것, education과 같은 거는 merit good. 반대로 저 앞에서도 public bad 이야기했는데 drug, 요즘 마약 문제 심각하잖아요. 알코올 이런 것들은 메릿 반대말이 디메릿이에요. 메릿 굿, 디메릿 굿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재와 정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재를 누가 공급할 것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한다면 정부가 공권력을 통해서 군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병역법을 만들어서 안 가면 군대를 가냐 안 가냐가 아니고 군대 갈래 아니면 안 갈래가 아니에요. 군대 갈래 아니면 감옥으로 갈래 이렇게 하니까 감옥 가기 싫어서 군대 가게 만드는 이런 방법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동네에
질서가 너무 안 지켜진다. 도둑놈들이 요즘 많아졌다. 그러면 우리들이 자율 방범대를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공권력은 작동되기 어려워요. 자율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러나 도덕적인 힘은 거기에 더 크게 작용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맨 처음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정부가 공급하지만 공공재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공공의료 서비스, 교육, 수돗물 이런 것들은 공공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부가 아까 이야기한 가치재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함께 써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공급하는 것이지 엄격한 의미에서 공공재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떻게 해요? 강제력을 동원해서 세금을 걷고 또 사람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게 하는 병역법을 만들고 그래서 정부가 이 시장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직접 만드는 이런 생산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발적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거기에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어요. 너네들이 이렇게 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이런 식의 방법으로 결국은 우리가 사회 전체적으로도 행복하려면 이런 공공재가 필요하니까 어떻게든 공공재 만드는 작업을 정부가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7장을 제가 이제 두 개로 나눠서 할까 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좀, 한 시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나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재란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이 폴 사뮤엘슨이라는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Goods, which all enjoy,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어요. In common, 함께. 이게 공공재죠. 함께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어요. In the sense that each individual's consumption of such a good leads to no subtraction from any other's consumption of that good. 내가 이만큼 썼는데도 빵이 피자가 있으면 이만큼 먹으면 다른 사람 못 먹잖아요. 하지만 국방은 내가 이만큼 썼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 사람 예를 들면 화수분처럼 또 채워지는 것이죠. 이런 특성을 가진 재화들이 있더라. 이걸 우리가 공공재라고 부르자 해서 만들어낸 게 퍼블릭 굿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슨이 만들어낸 말 중에 또 하나 Economics is a choice between alternatives all the time. 언제나 경제는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선택의 문제다. 그리고 선택은 선택했으면 포기하는 게 있기 때문에 늘 트레이드 오프다. 그렇죠? 항상 공짜는 없다. 이런 개념도 폴 사무엘슨이 만들어낸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7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실제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